네, 안녕하세요. 상담사 이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 전문가 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이명찬입니다. 네, 오늘은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남과 여의 연애, 부부, 이혼, 재혼의 갈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의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태초에 인간을 만들어낼 때 남자의 본능과 여자의 본능의 씨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과 충돌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심리는 확연히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크게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지만 여자들은 이 남자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믿고 내가 믿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가깝게 이렇게 느껴지는 사이가 됐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뭔가 우리가 동질감을 느낀 것과 이질감을 느끼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그 아주 판이하게 다르죠. 네. 예, 모든 부분에서 다르기 때문에 다른 현상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자연스러움을 우리가 이제 그 다른 것이 만나서 무언가 아름답고 행복한 것을 구사를 하려면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서로 이끌어 가야 되나. 이제 이 노하우를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남자들은 또 여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나 뭐 성교육 전문 강사, 학교 선생님들이 남자는 여자를 예뻐해주고 아껴주고 또 여자들의 어떤 심리라는 거는 좋을 때와 나쁠 때 이런 주기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잘만 알려준다면은 정말 남과 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 만났을 때, 연애할 때, 뭐 신혼 때는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멀어지는 그대가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은 또 왜 그럴까요? 그 물론 사랑에 그 기간이 있다고 유효 기간이. 근데 뭐 짧게는 3개월, 아주 최고 길게 봤을 때가 3년이라고 해요.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제 최고 길게 잡았을 때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결혼해서 한 3년을 살고 보니까 그 와이프가 공부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깊은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것도 잘못하는 그렇죠. 거, 장단점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네. 좋은 점만 보이게 되지. 네. 그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3년 후에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 유효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네. 유효 기간이.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하면 지금 한 50년에서 60년을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 살아야 네. 되는데 너무 길죠? 네. 그러는데 한 3년 정도만 그렇게 콩깍지가 씌어서 살게 되면 그 오랜 시간 동안을 네. 같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서로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서 엄청난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남녀의 만남은 노력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입장을 바꾼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네, 네. 그게 내가 저 사람 입장이면 그러면은 우리 남편으로서는 처갓집 일이나 그 처갓집 부인의 형제들의 어떠한 것도 배려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그 고마움 때문에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부인 역시 우리 고부간의 갈등이다. 그 시월드라는 말이 나돈 지가 수십 년이 됐어요. 네. 그렇다면은 내가 이 신랑의 남편의 어머니, 남편의 형제들 그것을 관찰하면서 보살펴주고 남편과 합의점을 찾아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거 지금 명절 때가 지나고 나면은 네. 이혼율이 급증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뭔가 상대를 생각하기보다는 나 네. 자신의 지금의 상황 네. 힘들다. 네. 예, 설거지가 많아서 힘들고 네. 보고 싶지 않은 나에게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나에게 꼬집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대하기 싫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피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각자 자라온 오랜 시간의
그 만남은 가족들과 했었는데 네. 가족들과 소원해지고 그 외로워지는 거예요. 예. 남자는 남자대로 외로워지고 근데 여성은 조금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고 하면은 네. 여성은 그 정이 자매간에 아주 우애가 돈독하고 또 본인의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성은 모성애도 있지만 또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이 네. 더 강하고 애정이 깊은 걸 많이 봤어요.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남성들은 내 어머니가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남성들도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부인하고 살긴 살아야 되지 애도 낳았는데 부인이 좀 등한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속이 상해요. 네. 그러면 이제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런 모습들이 지금 사회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골이 깊어져서 네. 결론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것이 수위를 딱 채웠을 때 네. 바로 이제 법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 이제 남자는 여자를 처음에 만날 때 얼마나 사랑했으니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정말 행복해 가려고 했는데 또 내 아내가 내 여자친구가 살아오면서 환경이 정말 반대적으로 살아와서 끼 있는 여성이 또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파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가 지켜주는 약속으로만 잘만 간다면 평생 동안 잘 가려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서 보면 너 연애하다가 뭐 부부 생활하다가 이혼 및 재혼 후에 깨지는 경우들이 결과물도 있거든요. 또 이런 부분들은 또 왜 그럴까요? 예. 네. 근데 사람들이 보통 결혼을 할 때 제 생각에는 그래요. 환상을 갖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아, 내가 저 남자를 만나서 정말 행복한 그냥 편안한 삶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살다 보면 뭐 어떤 건강이 안 좋아서 아니면 뭐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돼서 아니면 뭐 부부 그 시부모 간의 갈등이라든가 그 형제 간의 그런 갈등들로 인해서 안 좋은 네.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삶은 좋은 날도 있고 네. 좋은 날이 있으면 비가 오는 날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비가 오는 날이 있으면 또 화창한 날도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생활은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너무 높게 갖고 결혼을 하면은 네. 또 실망하기가 그만큼 쉽고 네. 또 실망을 하다 보면 또 이혼이나 파경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를 하는 소리가 20대들은 이 잘 때 포기해서 잔대요. 아, 네, 네. 맞습니다. 30대는 또 껴안고 잔대요. 네, 네. 40대는 또 그냥 천장을 보고 그냥 잔대요. 네. 근데 지금 50대시잖아요, 두 분. 네. 네. 어떻게 주무세요? 저는 멀리 떨어져서 자요. 선생님은요? 저는 등 돌리고 잡니다. 네, 맞습니다. 네. 50대는 등을 돌리고 잔대요. 네. 근데 이제 60대가 되면 그때는 이제 각방을 쓰게 된대요. 네. 서로 불편하니까. 네. 그리고 잠자리 같은 것도 거의 안 하게 되잖아요. 60대 예. 되면. 아. 네. 그렇게 되는데 70대가 되면 어떠느냐. 아, 아무 데서나 자도 상관이 없대요. 네. 밖에서 자고 앉더라도 상관이 없고 아, 네. 네. 마루에서 자도 상관이 없고 소재불명. 네,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나이대별로 네. 이렇게 다 이제 성향이 틀리고 어느 시점에 되면 정말 남편이지만 한때는 불타게 사랑한 그런 남편이지만 아 남편이 저를 만져도 이게 네 살이 네 살을 만지는 건지 선생님도, 네. 네 살이 네 살을 만지는 건지 네 살인지 네 살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느낌이 안 온다. 네, 그렇죠. 촉감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먹고 30년, 40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엄마라는 의무가 그냥 아내라는 의무가 네. 그런 의무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대부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내 입장만 앞세우지 말고 네. 상대방의 입장을 네. 바꿔놓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우리 아내는 또 남편은 또 이 남편으로서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이 말을 했을 때 아내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 네.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네. 조금 더 부드러운 생활이 되지 않을까? 아,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초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과 끝이 같다 이런 것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자연 환경 속에서도 그 변화무쌍한 것이 자연이지 한 가지의 모습만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도 자연의 일부로서 네. 자연 안에서 파생된 생명체들 아니에요. 네. 그럼 자연을 닮아 있어요,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도 변화를 겪어가는 거죠. 네. 생로병사 뭐 이렇게 늙고 네. 병들고 하는 과정도 있고. 그럼 연령대별로 나타나는 현상이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르듯이 네. 그 달라지는 것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것을 획일화해서 우리 마음이 같아야 된다. 그 상황에 대한 대처죠. 겨울이 네. 오면은 그 복장으로 다니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봄이 지금 덥다고들 옷을 하나씩 벗는 계절이 됐어요. 네. 그렇듯이 마음도 역시 몸의 순환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내 모습이 주름이 없는 모습을 봤을 때는 회피하다가 네. 여성들이 미용에 가뜩 이제 신경을 쓸 나이가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상해 흰머리도 많이 나고 네. 그러다 이제 여러 가지 육체적 현상을 겪어요. 네. 인생의 가을에 접어드는 거죠. 예. 그러면 심리적인 변화 때문에 우울증 내지는 우리 갱년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네. 남성 역시 네. 왕성했던 20대, 30대를 거쳐 지나가다가 네. 이게 40대 과로와 경무, 스트레스로 인한 발기부전 안 쓰는데 어떡할 거예요? 네. 그 따로 사는 게 따로 방 써주는 부인이 고맙죠. 네. 네. 무섭대요. 네. 퇴근했는데 샤워 소리가 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현상을 한 가지로 이렇게 딱 무조건 부부가 됐으니까 사랑해라 이것이 아니고 계절별로 옷 갈아입듯이 거기에 맞는 패턴을 정해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이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모든 기초 교육은 어려서 네. 부모가 또 교육 제도에서 제도권에서 아이들에게 이러이러한 현상이 있으니 미리미리 대비하게. 네. 그래서 그것을 늘 숙지하면서 그런 걸로 연극도 해보고 이제 네. 아이들에게 청소년들한테 노인의 역할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 효문화 그거 다시 되살릴 수 네. 있어요. 내가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된 그 상황을 연극을 해서 네. 해보면은 그 연기에서 자기가 노인의 역할을 대본을 보고 수행을 하면서 느낌이 네.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우리 심리학 치료에서는 심리 상담 도구로 가장 아주 널리 네.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 입장을 바꾼다는 거. 네. 이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이렇게 어렵게 적어놓으면 청소년들 모르더라고요. 네. 한자를. 그냥 그것도 또 입장 바꿔 생각해라 이렇게 또 쓰기도 그렇고 네. 이렇게 좀 아름다운 문구로 그것을 뭐 상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까요? 내 마음과 같이 뭐 그대의 마음 역시 똑같지 않을까요? 네. 뭐 등등 네. 이렇게 해서 좀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네. 좀 우리가 문화 형성을 새롭게 해나가는 거. 이 네. 과정이 없이는 사회 전체가 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공공의 질서와 내용에 저도 이제 그 바쁠 때는 어겨본 적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공익을 위한 공공의 질서와 내용의 그것을 잘 지키는 시민의식. 네. 네. 그 시민의식을 필두로 해서 서로 전철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의를 지키는 네. 이런 생활이 될 때 상대를 배려하는 기본 베이스가 생기게 되고 네. 그것이 가정에서도 내 부인이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혜빈 선생님을 보면서 제가 이분이 뭐 필요하신 것이 없나 물이라도 제가 아까 제가 떠드렸죠. 네. 네. 뭐 이렇게 서로 배려하는 마음. 네. 남자 여자를 구분지어서 남자는 어때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 개념 자체 21세기에는 다 이제 폐기시키고 새로운 우리 문명과 함께 행복한 사회생활을 네. 예. 사랑의 중심은 아무리 사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더라도 사랑의 중심의 호는 함께 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 초혼과 재혼의 기본 원칙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상대방을 믿고 혼을 쏟고 하나의 중심체를 잘 가지고 가면 우리가 아무리 계절이 바뀌고 그러더라도 늘 인꼬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초혼과 재혼의 기본 원칙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이 부부 생활하다 최대의 위기가 오는 시기가
저는 제 생각에는 중년에서 노년으로 네. 그 넘어가는 시기가 이 남자들은 정년퇴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시점에서 이 남자들이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서 진짜 뭐 아니면 부장님 아니면 뭐 상무님, 미사님 이런 식으로 대우를 받고 이제 회사에서 그런 생활을 하다가 딱 직장을 정년퇴직하고 직장에 이제 들어앉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단절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남편들은 아내 바라기를 많이 해요. 아내를 네. 바라보고 네, 네. 아내한테 의지를 많이 아, 하게 돼요. 네. 네. 그랬을 때 이 남자들은 그때 최고의 인생의 위기감을 느끼게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여자들이 어떻게 이 남자를 해줘야 되느냐. 아, 그거는 그 남자들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거. 네. 그 남자들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게 첫 네. 번째고 네, 네. 두 번째는 이 남자들이 의외로 네. 여자보다 애로움을 많이 탄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네. 네. 그랬을 때 이 남편들을 진짜 다정한 말투, 부드러운 손길로 남자를 좀 어루만져 준다고 해야 될까? 네. 쓰다듬어도 주고 안아도 주고 이런 식으로 음. 그걸 해주면 이 남자들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남자들이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남자들 네. 특히 그래 외국 남자들은 안 그러는데 우리 남자들은 아 여보 사랑해 이런 말을 진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못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해라는 말을 여자들은 굉장히 듣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남자는 그 사랑해라는 말을 네. 표현을 못해요. 예. 그걸 꼭 뭐 그런 소리 듣고 싶다고 왜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냐 이러면 아니 꼭 말로 해야 되느냐. 네, 그렇게만 해요. 네, 그렇게 말을 예. 하시죠. 선생님 네. 아세요? 다들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시죠. 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사랑하면 사랑한다 말을 해줘야 된다고 아, 생각해요. 그럼요. 네. 근데 그거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또한 살아온 환경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우리나라 그렇죠. 예? 문화적인, 유교적인 그런 유교적인 것 때문에 그때 남자들만 정년퇴직에서 위기에 예. 다다르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그때는 이제 폐경기라는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대 위기를 맞게 돼요. 예. 그러면 완전 신체적인 변화가 오는 그럼요. 거예요. 그렇죠. 호르몬에 분비해서 하던 생리를 안 하고 또 생리를 안 함으로 해서 급격하게 외모도 네. 변해가는 거예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많이 아픈 데가 많이 생겨요.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남자는 항상 머리로 논리적으로 말을 해요. 대체적으로. 네. 근데 여자는 가슴으로 감정적으로 네.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해요. 네. 그럼 네. 남자가 아무리 이성적인 논리로 얘기를 해도 여자의 머리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네. 네. 하지만 또 여자 또한 마찬가지예요. 가슴으로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남자는 그게 여자가 그냥 네. 잔소리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는 데서, 있고. 예, 그러는 네. 데서 굉장히 많은 뭐랄까 거리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너무 예, 이제 거리감이 많이 왜 서로의 마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어떤 말을 저기를 해야 되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 해주는 걸 여자가 좋아하는 것처럼 남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또 말이 네. 네, 그렇겠죠. 맞습니다. 어떤 네. 말이 아내한테 제일 듣고 싶으세요? 뭐 승질 건들지 않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근데 어떠한 듣고 싶은 말이더라도 뭐 집에 들어오면 뭐 고생했다. 이 말이 제일 듣고 싶어요, 저는. 오, 고생했다. 이 선생님. 네. 저도 가끔 이제 그런 말을 들을 때, 아, 내가 나가서 이 보람이 있구나.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고생했다 이렇게 해줄 때. 네. 네, 수고하세요. 뭐 네. 나갈 때. 커피 안 터지면 천만다행이니까. 네. 근데 그 뭐 두려워서라기보다는 그 어떤 부분에서 이제 지금 여기 쭉 말씀하신 부분에서 감성과 이성, 네. 감성과 이성이 작용하는 그 패턴이 이제 호르몬 작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남자들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게 여보 오늘 수고했어 고마워. 네. 그렇죠. 이 말을 맞아요, 남자들이 제일 맞아요.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여성분은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서 네. 남편은 야 여보 사랑해 예. 이렇게 하면서 맞습니다. 말을 부드럽게 해주면 사랑해 소리를 자주 하고 또 여자는 남편한테 아 고마워 수고했어요 이 한마디면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는 걸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각자 그 여성분은 네. 여보 수고했어 고마워 여보 오늘도 네. 수고하세요 이거를 매일 이제 혼자 독백식으로 연습을 하는 네. 거예요. 연습을 네. 해도 좋아요. 네, 그리고 네. 남성들은 여보 사랑해 힘들지 여보 사랑해
힘들지. 이거를 계속 연습하고 네. 얼굴 보는 순간 아니 난- 진짜 그런 감정이 안 들더라도 네, 그러니까 내가 연습. 행복한 가정 네. 생활을 위해서 의도적으로라도 서로 네. 남자는 선생님 잘 사랑해요. 나오세요? 네. 여보 사랑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사랑해 놓고도 싸대기만이니까. 아니 그래도 그게 감성적이라고 네. 그러셨잖아요. 네, 네. 여성은. 오늘부터 아니, 실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 감성적인 거는 네. 표정에 나타나잖아요. 네. 눈빛, 네. 눈빛과 표정 여기에 또 꽃이 좀 들려 있으면 좀 감성이 더 좋죠. 우러나는 네. 거고. 네. 그래서 오늘 한번 귀가하실 때 네. 꽃을 사서 그 다정한 눈빛으로 여보 사랑해. 사랑해. 아이, 그 한마디면 모든 그동안 게다 녹아내리는 힘들었지. 네, 녹아내리는 네. 거죠. 네. 네. 그 성경에도 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그랬죠. 뽑아서 네. 여자를 만들었다 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안 살림할 때 뭐 시부모의 갈등 아니면 시누이의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지쳐 있어. 그렇죠. 근데 남편이 딱 퇴근을 해가지고 네.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딱 끌어안고서 여보 오늘 고생 많았지 하면서 두들겨주면 그 힘들었던 그 시집살이가 눈 녹듯이 네.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남자들은 그런 거를 좀 돈 드는 네. 것도 아니니까 아이, 그럼요. 그걸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네. 말로 표현해주면 네. 사랑해주면 더 좋고 네. 연습 네. 필요한 네, 것 같습니다. 그러지 연습. 않아도 네. 그렇게 안고서 토닥거리면서 여보 고생 많았지 사랑해 이 한마디면 여자는 네. 다 녹아내려요. 여러분, 지금 네. 이제 혜비 선생님 말씀이 너무 명쾌한 게 주변에서 여지껏 제가 여지껏 만난 모든 남성 친구들이 화장실이든 그 식탁에서 이제 술자석이든 남자들끼리 앉아서 하는 고민이 막 부인 때문에 뭐 처갓집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 정답이시네요. 네. 야 집에 가서 부인한테 꼭 실은 사랑해가 예. 뭐 사랑해 그동안 고생 많았지. 그 한마디면 그래서, 돼요. 그 근데 저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 노래 혹시 기억나는 거 제가 딱 기억나는 게 있거든요. 어떤 전 거? 가끔 사용해요 그 어떤 노래를. 건데? 그 하수영 씨의 그 젖은 손에처럼 예 살며시 아니 이 노래 차가운 순간. 예이 노래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 들은 노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살면서 그 노래가 참 그 감동을 일으키는 노래 가사말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 막 네, 부인의 노고를 예전에 또 도종환 시인의 그 시가 한때 접시꽃 당신이 네. 이렇게 탁 썼을 때 그 부부간에도 영원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명이 끊어져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영혼의 사랑을 부부간에 할 수가 있어요. 있지요.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는 90이 가까우신 노인분인데 저쪽 경남 어디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분 두 분이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애타하는 거예요. 네. 지금 90이 다 돼 가시는데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여보 어디 있어 임자하고 자꾸 찾아다니는데 네, 그래서. 감동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이별도 아니고 이건 그게 아니고 네. 그 개인의 소양이에요. 네. 만약에 부부 관계가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상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부터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내가 부족한 게 없는가. 네. 예. 그 상대의 잘못을 계속 우리 친구들한테 아이고 스바리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미흡한 게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네. 내가 시어머니한테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부족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현상을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문제가 아주 수은스럽게 네. 해결이 되라고 봐요. 네. 공동묘지에 가서 네. 물어봐도 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다 벌떡벌떡 일어날 거예요 서로. 아이, 나는 그렇죠. 이래저래 이렇게 잘했는데 네. 너가 잘못해서 네.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돼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네. 있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네. 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나를 돌아봐야 돼요. 맞습니다. 내가 행동을 어떻게 했나, 네. 내가 말을 어떻게 했나. 네. 그거를 돌아보고 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음. 토의를 하고 해가지고 한다면 대화. 크게 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지 그렇죠. 말을 하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아, 그럼요. 그래서 네. 그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오늘 밤부터 예. 네. 사랑의 남편분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안고 네. 토닥거려 주시고 네. 아내분들은 퇴근해 오는 남편에게 네. 수고했다, 당신 정말 고마워. 이 말 한마디면 예. 이 오늘의 제가, 뭐 예. 갈등이 싹 녹으면서 좋은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모든 의학 자료들을 이제 쭉 봐오잖아요, 우리가. 이게 결정적으로 딱 이제
알게 된 게 사랑은 역시 밤에 이루어진다는 거. 예. 그 왜냐면은 이거 우리가 생명체로서 양의 조화를 부부간에 잘 맞출 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이런 불협화음을 다 해소시키고 씻어줄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밥상이 달라진다 하잖아요. 아침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밤을 잘 그래서, 보내고 나면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실천적으로 언어와 행동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네. 너는 이 방, 너는 이 방, 뭐 이제 이게 이 방 저 방 다 나눠 쓰는 게 요즘 문화인데, 그게 이제 이런 것이 좀 바뀌려면은 부부부터 애들은 어떻게 이제 자기가 낳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부부터 화합하는 이혼할 의사가 없다면은 화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반문화를 좀 새로 만들었으면 네. 생각합니다. 부부가 화합하면요 자녀는 절대 잘못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 부부가 네. 불행하게 살고 이혼을 하거나 이런 데서 음. 아이들이 나쁜 행동을 하게 되고 네. 네. 나중에 불행 그래서 청소년이 지금- 되는 거지. 예. 절대적으로 가정이 네. 애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 두 부부가 화합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애들은 그 자동적으로 의학 잘 되게 돼 있어요. 보고서를 네. 아까 잘 이제 되게 돼 말씀드린 있어요. 게 네. 뭐냐면 가장 큰 보약이 부부가 열정적인 사랑을 하는 그 접촉. 네. 네. 실제 접촉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말로 끝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에너지 교환이 네. 이루어지면은 네. 아니 그게 가장 명약이고 장수 불로장수의 네. 명약이고 네. 특효약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남성들이 그 연령이 들면서 생기는 그 전립선 관계 질병이라든가 여성의 유방암이라든가 뭐 이게 모든 복합 우리 종합병원에를 가야지 해결되는 문제가 밤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그 이제 병원에 가는 사람은 이게 밤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연애할 때 많이 싸우는 연인들은 이 결혼 생활하다가 더 많이 싸우게 된답니다. 이혼도 많고 또 부부 생활할 때 그 연애할 때 많이 싸우는 사람들은 부부 생활 자체도 남성들이 더 이 많이 고추가 바로 이제 식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결할까요? 신체가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한 몸에서 저는 정신도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네. 이내 몸이 아프고 편치 않으면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좋은 행동을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결혼할 때 너무 환경이나 그럼요. 재산이나 배경 이런 것만 보지 말고 네. 그 사람의 정신 상태하고 그 사람이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느냐, 네. 건강한 몸을 갖고 있느냐 이 정도만 갖고 서로 노력해서 이렇게 어느 이제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으로 네. 남자건 여자건 어떤 좋은 상대를 만나서 조금 편하게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기대 심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싸우는 경우가 많고 네. 실제로 생활하다 보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모습을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싸우게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젊은 남녀나 재혼을 하든 그런 배경을 너무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보고 네. 둘이 만들어가는 게 네.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역시.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수많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파도와 역경들이 이제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수많은 파도와 역경들이 몰려왔을 때 지혜롭게 잘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뭐 짧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결론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이제 봉착이 됐는데 지혜롭게 뚫고 나가는 그래서 방법들. 이제 뭐 결혼해서 어렵다, 또 재혼을 해서 어렵다 그런 상황은 다시 재혼을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 사람하고 만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서 이혼을 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재혼해가지고 지금 남편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날 확률은 없다고 거의 합니다. 이 거의 30%밖에 없죠. 안 네, 돼요. 네. 거의.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70%가 더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남편하고 내가 잘 맞추고 또 남편 또한 맞추려고 노력해서 이 여자, 이 남자하고 처음 만난 사람끼리 잘 앞으로 가는 게 훨씬 낫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그래서 가는 게 낫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한다는 거는
지금 살 때 만약에 100을 투자를 했다면 200, 300을 내 노력을 투자해야 지금 상황을 유지할 수 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내하고 서로 양보하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서 지금 상황을 좋은 쪽으로 가도록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역시 말씀 뭐 다 하셨는데 네. 뭐 시간 관계 때문에 네. 구연하지 않고 부부 생활, 사랑 모든 것이 노력입니다. 네.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니까 부족한 것이 있는 분은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면 전화를 주세요. 네. 저희 코너에 전화 주시면은 그 노하우를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니까 네. 전화 주시면.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리적인 욕구가 있거든요. 먹고 자고 배출하고 사랑.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봉착이 된다면 심리 25 상담사들에게 전화를 주시면 그렇죠. 인생은 피고 지는 꽃이라 했습니다. 꽃이 피어지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부부 갈등, 이성 갈등, 고부 갈등, 학교 폭력 등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말 못할 고민. 이제 전문 상담사와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1:1 심리 상담을 통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